시저 샐러드랑 해산물 샐러드고요. 먼저 시저 샐러드. 미국에 있는 시저 칼딘이라는 조리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저 샐러드라는 음식이 드레싱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원조라고 많이 싸웠어. 우리 원조 할매비법 막 이런 것처럼 서로 원조라고 이제 싸우다가 이 미국에 있는 칼디 그 시저 칼딘이라는 사람이 이미 특허를 냈습니다. 48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저 드레싱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붙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럼 이 시저 드레싱은 뭐냐면 우리가 양식에서 드레싱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 드레싱이에요. 하나는 비네그레트 드레싱, 하나는 마요네즈 드레싱. 우리가 마요네즈 들어가서 드레싱 알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에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 뭐야? 1000개의 섬이에요. 사우전 아일랜드. 1000개의 섬이 떠다니는 것 같이 알록달록한 재료가 들어갔다 해서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케찹하고 마요네즈 섞어 있는 거. 그게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프렌치 드레싱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즈 샐러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먹는 드레싱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업장에서는 시저 샐러드 그 드레싱이 제대로 잘 못 만들어지죠. 원래 시저 드레싱은 약간 우스타 소스도 들어가고 엔초비도 들어가서 얘네들 만듭니다. 그리고 시저 샐러드는 원래가 식당에서 주문하면 요리사가 나와요. 카트 끌고 나와서 그 앞에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마요네즈 만들고 이 파마산 치즈가루 넣고 엔초비 넣고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바로 즉석에서 스테이크 즉석구이처럼 초밥 지어주는 것처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게 시저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커다랗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포크하고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는 게 많아지는데 이게 보편화되면서 잘라지기 시작했죠. 겉에. 그리고 이 시저 샐러드는 로메인을 써야 돼요. 자칫 잘못 보면 잎상추처럼 생겼는데 상추가 아니에요. 자, 틀린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대가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상추하고 틀려. 우리 상추는 이게 싸먹기 위해서 얇죠. 얘는 두꺼워요. 아마 시중에 있는 슈퍼에서는 잘 보지 못할 거예요. 안 사먹으니까 마트에서. 뭐 그래도 홈플러스나 좀 큰 마트 가면 보이긴 하는데 훨씬 양상추에 비해서 고소한 향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저 샐러드에는 거의 대부분이 로메인 이 양상추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얘네를 한 입 크기로 먼저 다듬어서 찬물에 담가주고 수분 제거를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총 3가지 음식을 내셔야 돼요.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저 드레싱을 만들어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저 드레싱 만들면 그 벽에 붙어있는 얘네 갖고 시저 샐러드까지 총 3가지 음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뭐가 헷갈리고 있었어요? 시험장 가면 뭐가 마요네즈에 들어가는 재료인지, 뭐가 드레싱에 들어가는 재료인지, 어떤 것이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인지 요거를 확실하게 잘 요구사항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뭐를 드레싱에 넣고 뭐를 샐러드라 넣으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걔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절대로 암기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시저 샐러드가 내가 만들어서 먹던 음식 스타일이 아니야. 시험장 방법대로 만들려면 주문한 그 요구사항대로 지급대로 품목대로 요 안에서는 절대 응용이 불가능하가 되는 거야. 이것만 이 재료대로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시저 샐러드고요. 자, 그러면 먼저 밑 준비를 해줍니다. 식빵 1cm 1cm 썰어서 끓으통으로 볶아요. 버터 써있어? 버터 써있어요? 안 써있지? 포테이토 크림 수프에는 버터를 썼었어요. 끓으통을 할 때. 여긴 써있지 않아요. 그럼 버터 쓰면 어떻게 됐어? 탈락이야. 버터 쓰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나와야 돼요. 얘가 바삭바삭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버터를 쓰지 않고 그냥 드라이 토스트를 해요. 드라이 토스트로 해서 볶아줄 수 끓으통을 만들어주시고 베이컨은 슬라이스해서 볶아요. 크기가 약간 작아집니다. 볶고 나면 기름이 싹 빠지니까. 그래서 얘도 크리스피하게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제거해 주시고 엔초비가 영어로 멸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화된 멸치 젓갈이야.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우리나라도 솔직히 마니아층만 먹어 멸치 젓갈. 나도 솔직히 멸치 젓갈 못 먹어. 너무 커 얘가. 근데 우리 아빠는 그거 청양고추하고 마늘에서 그 양념해서 잘 먹더라고 밥에다가. 그 얘도 마찬가지야. 엔초비를 못 먹는다고 촌스러운 게 아니야. 이건 호불호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멸치보다는 비린내가 좀 덜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염장 처리를 조금 잘 해놨기 때문에 가시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엔초비를 곱게 으깨듯이 다져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몬은 즙 내서 준비해 주시고 마늘도 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준비됐으면 먼저 마요네즈 만들 거예요. 자, 마요네즈 뭐뭐 쓰래? 머스타드 쓰고, 그 다음 카놀라 오일 쓰고, 와인 식초 쓰고, 소금 넣어서 노른자와 함께 마요네즈를 만들려고 요구사항이 써있고요. 드레싱에는 이 만든 마요네즈와 올리브 오일과 레몬, 엔초비, 후춧가루, 마늘, 레기아노 치즈 이걸 이용해서 시저 드레싱을 만들려고 분명히 요구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볼에다가 노른자를 먼저 넣어요. 그럼 여기서 노른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유화제 역할을 해요. 마요네즈 만드는 거예요. 노른자를 먼저 넣고 머스타드도 그냥 머스타드 쓰는 게 아니라 디종 머스타드를 썼어요. 그죠? 디종 머스타드 향 자체가 조금 프렌치 머스타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머스타드 넣고 얘네를 먼저 섞어요. 식초를 먼저 넣어도 돼. 얘네를 먼저 섞어 주시고 여기다가 카놀라 오일을 조금씩 흘려주는 거예요. 오일은 조금씩 들어가고 휘핑은 빠르게 치셔야 돼요. 홀랜다이즈보다는 쉬워요. 확실히. 홀랜다이즈는 오일이 들어가서 버터즙을 넣고 있지 않을 때 휘핑을 쳐버리면 어떻게 됐어? 굳었어요. 근데 얘는 굳어도 돼. 그죠? 굳어도 되기 때문에 빨리 휘핑을 치세요. 그럼 주의할 거는 뭐야? 오일이 많이 덤비면 안 돼. 조금씩 한두 방울씩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화가 됩니다. 오일이 저일 때 조금씩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오일 들어가는 단계만 조심하면 돼. 오일을 조금씩 넣으시고 빠르게 회전하면서 얘네가 걸쭉한 마요네즈 만드시고 식초와 소금으로 마늘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요네즈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마요네즈를 덜어냅니다. 시험 감독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 마요네즈 만들었다고. 그래서 절반을 덜어서 마요네즈를 100g, 몇 g 내려 이상 내려 마요네즈. 100g이죠. 네. 100g 내줘야 돼. 100g을 빼놓고 그 나머지 마요네즈에 오일을 넣고 레몬즙과 엔초비, 후춧가루, 마늘, 레기아노 치즈를 넣고 치즈 드레싱을 따로 만들라는 거지. 머스타드? 조금 더 넣는 거다. 머스타드. 근데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서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 시저 드레싱을 다시 만들어서 또 빼놔요. 또 그릇에 덜어놓으시고 그러면 그 드레싱이 볼 벽면에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먼저 이제 샐러드를 묻히시면 돼요. 모자르겠죠, 살짝. 모자르면 조금 더 넣어서 드레싱을 넣어서 만들어주고 그릇에 담았을 때 여기다가 뭘 뿌려요? 베이컨과 엔초비가 아니지. 베이컨과 끄루통과 레기아노 치즈 요거를 3개를 뿌려줄 수 있게끔 위에다가 토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시저 샐러드라면 보통적으로 너희들도 카페나 어디 가서 혹시 시저 샐러드 먹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음식을 시키게 되잖아. 시저 샐러드는 항상 위에다가 끄루통과 베이컨 칩과 그 다음에 레기아노 치즈를 뿌려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서 제출할 수 있게끔 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미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숨이 죽어요. 로메인이 이 드레싱을 뿌려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묻혀서 버무려서 제출했기 때문에 숨이 금방 죽는 편입니다. 미리 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묻히지 않는다는 거. 이제 금방 만들어요. 여기 단계에서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만들어요. 이쪽 요리가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 여기 끝나려면 30분 남았는데 미리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준비해놓고 이쪽 요리 거의 끝날 때쯤에 그때서야 작업을 해주시는 게 샐러드는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해산물 샐러드. 여기는 마요네즈를 이용한 유화제 드레싱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유화가 안 되는 드레싱이에요. 왜? 유화제가 안 들어가 있잖아.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팅 자체가 기름과 물을 섞여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은 유화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비네그레이트 드레싱 뜻이 뭐냐? 영어로 식초가 비네가예요. 식초를 이용해서 만든 드레싱이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이에요. 그럼 비네그레이트 드레싱 시중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오리엔탈, 그 다음에 발사믹 드레싱, 파인애플, 키위 드레싱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지 않는 드레싱을 이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이라고 해요. 그럼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을 만약에 샐러드 먹을 일 있어서 사왔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흔들어 먹어야 돼요. 뿌리기 전에 얘는
기름층과 물층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흔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얘는 마요네즈 소스 사와서 흔들릴 있어? 없어요. 이미 유화가 끝나 있는 애예요. 얘는 순간적인 유화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샐러드에 뿌리기 전에 비벼줘야 된다는 거. 그거 더 기억이시고. 그러면 얘는 해산물과 같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예요. 자, 그래서 해산물을 맛있게 데쳐야 돼요. 자, 끄르보용이라고 이름 나왔는데 제가 미륵보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막 양파, 당근, 샐러리. 요게 미륵보아였어. 그러면 부용은 뭐냐? 우리가 육수를 쓰는 건 스톡이라고 했어요. 부용은 뭐냐면 전화 온다. 부용 자체는 우리가 보쌈 삶으려면, 고기 삶으려면 뭐뭐 넣어? 뭐뭐 넣어요? 고기 삶을 때 뭐 넣을까? 물에다가 물이랑 또 고기 냄새 안 나게 삶고 싶으면 한 번도 안 삶았구나. 본 적도 없지. 김장하면 고기 삶아 먹잖아. 그지? 고기도 된장을 살짝 넣고요. 마늘이랑 생강 같은 거 넣고 끓입니다. 그럼 그 물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게 부용이에요. 그러니까 얘 해산물을 맛있게 데칠 수 있게 희생양이 되는 애들인 거죠. 얘네를 먹는 게 아니야. 얘네를 먹을 게 아니고 이 단지 해산물을 맛있게 끓여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국물을 끓이는 걸 부용이라고 얘기해요. 끓어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불어예요. 그래서 끓어부용을 끓여라. 그거는 스톡하고 다른 개념인 거야. 지금 보시면 막 레몬 같은 거 어울리지 않은 거 시큼한 물을 끓이잖아. 왜? 식초가 들어가면 산성이 들어가면 해산물을 탄력해 줄 테니까. 그래서 얘네를 부용을 먼저 끓여주십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야채가 이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마구잡이 썰면 돼요. 빨리 썰어서 얼른 부용을 끓이시고 부용이 끓여지는 동안 해산물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손질해 주는 거죠. 새우는 내장 제거해 주시고 홍합이랑 중합은 핵함 소금물에 담가 놓으시고 관자는 0.3cm로 슬라이스를 합니다. 왜 덩어리로 안 하고 슬라이스를 먼저 해? 빨리 익으라고. 덩어리째 하면은 해산물은 오래 익히면 오래 익힐수록 질기고 맛이 없는데 덩어리를 삶으려면 시간 더 오래 삶아야 되잖아. 그럼 질기고 맛이 없죠. 슬라이스 쳐서 샤브샤브 하듯이 익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익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익혀주시고 식혀요. 물에 익을 순 없잖아. 맛있는 물에 삶았으니까. 식어지는 동안 야채를 이제 손질합니다. 롤라로서 치커리 향상추 한 입 크기. 쌈 싸먹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서양식에서는 포크하고 나이프가 워낙 이제 식사마다 깔려 있으니까 너무 크면 포크로 잘라 먹긴 하는데 이만한 상추가 나올 수는 없어요. 쌈 싸먹는. 그래서 조금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한 입 크게 뜯어주시고 수분 제거합니다. 자, 드레싱 만들 거예요. 양파 들어가고요. 딜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레몬 들어가죠. 그럼 보세요. 지금 양파가 2군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늘도 2군데 들어갔고요. 레몬도 2군데 들어갔습니다. 요거 구분 잘해야 되겠죠. 모르고 부용이 다 써버리면 여기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지? 요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드레싱 만드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자, 이 드레싱은 여기서 만들 때는 오일이 조금씩 이제 덤벼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면 더 분리가 잘 되니까 자꾸 더 많이 분리가 돼요. 순간적이라도 유화가 되게 오일을 조금씩 넣어요. 양파하고 마늘 넣고 레몬즙을 식어 소금을 넣고 오일을 조금씩 넣어서 아무리 해도 이런 느낌은 안 나죠. 유화제의 역할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대충 섞으셔서 비네그레트 드레싱 만드시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식초가 하나가 들어가면 오일이 2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요. 신 거 좋아하는 사람은 2대1 들어가고요. 저는 신 거 싫어해서 3대1 정도 섞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라 얘기하면 3대1이나 2대1의 비율로 드레싱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다가 이쁘게 장식하듯이 담아주시면 됩니다.